지금 대표님 말씀 딱 들으면 아까 알겠지만 딱 봐도 너무 억울한 사건이잖아요. 너무 억울하고 이석기 의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 같고 왜냐면은 사실 특사도 웃겨. 특사라는 거는 이제 형이 정상적으로 돼 있는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사면시키는 거잖아요. 네. 사실은 이석기 의원은 사면 대상도 아니죠. 왜냐면은 이 법률 자체가 이 판결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사실은 그렇게 억울한 분인데 아직까지 이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. 6년째. 6년도 진짜 오래 산 거 아니에요. 이것도 억울한 거지. 근데 지금 아까 앞에 있었던 도표 보면은 국민들이 그 사법농단에 대해서 되게 분노가 크거든요. 더 이상 재판관들을 신뢰하지 않고 판결에 문제가 있다. 분노하고 있어요. 그럼 분노와 비례해서 그 사법농단의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에 대한 마음도 막 커져야 되거든요. 근데 네. 국민들이 크긴 커. 근데 그게 선택적으로 어떤 거엔 크고 어떤 거엔 안 크죠. 대표적인 게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안 크다고요. 네. 별로 이렇게 정치권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종교단체 지지자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중적으로는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막 있는 것 같지 않아요. 최근에 지지난주에 대법원 앞에서 시위 있을 때도 양상이 다르잖아요. 두 개의 집회가 있었는데 네. 김경수 의원을 위한 건 되게 뜨겁던데 이쪽에서 한쪽에서 그 이석기 얘기가 나오니까 되게 싫어하는 또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렇단 예, 말이죠. 예. 도대체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, 우리 대표님께서는? 어, 제가 오늘 앞에 간단하게 좀 기조발제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, 그 다음에 각 그 당시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왜곡된 정보를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좀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측면에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고요. 또 한편에서의 좀 그 다른 시각은 뭐 이제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이 사건 뭐 억울한 거 알겠어. 그 다음에 뭐 이 그 잘못된 판결도 알겠어. 근데 지금 이석기 의원 사면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뭐 조선일보, 동아일보, 중앙일보가 지금 미리 막 그 언론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에서 그 현재 집권 여당인 그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된다. 뭔가 시비거리를 준다. 예, 이석현 석방하게 되면은 또 보수 수구 세력들이 너나 이제 또 들고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여당의 또 이런 야당의 결집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건 알겠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정당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이런 또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나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. 예. 그러면 이거는 간단한 게 대국민 여론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세월호라든가 아니면 지금 최근에 김경수 지사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만약에 김경수 지사 문제만 하더라도 예. 정치권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들이 예. 그거에 대해서 그거를 지지했을 때 그러니까 예.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예. 이야기했을 때 역풍을 불 것 같으면 도와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. 예. 근데 그런 염려가 없으니까 대놓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재판 문제 있다. 손창호 판결 문제 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? 만약에 그거는 제가 볼 때는요. 네. 지금 그 김경수 도지사 문제는 현 그 정권하고 굉장히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. 만약에 김경수 도지사가 실형 선고를 받게 되고 그것이 사실로 이제 아무튼 재판에서 인정되게 되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부정선거했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고 똑같은 그 박근혜 정부와 똑같은 이런 이제 또 홍역을 갖다 치러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뭐 사실이다 아니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자기들한테는 사활적인 문제가 된 거죠. 그 프레임을 갖다가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무튼 뭐 그 자기들의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사안이 됐기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러니까 꼭 그 문제 아니더라도 하여간 국민 여론이 거기에 호응을 하면은 사실은 이석기 의원 석방도 더 힘이 밝잖아요. 그러면 모든 정치권도 아주
공개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예. 국민 여론만 사실은 이 편을 들어주면은 예. 근데 그러려면은 통합진보당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예. 우선 방송이나 언론 예. 우리 시청자가 봤을 때 눈에 별로 안 띄는 것 같아요. 예. 좀 많이 이야기도 있고 네. 우리한테 좀 익숙해야지 더 공감도 되고 그럴 텐데 사실은 활동을 잘 볼 수가 없고 어디 계시는지 궁금한데 예. 잘 안 보여서 또 통합진보당 최고의 사실 스타라고 하면 우리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정희 의원 생각 많이 나는데 이 의원님도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좀 네. 많이 보고 많이 듣고 많이 가까워지면은 네. 오히려 이런 쪽으로 더 가볍게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안 보이니까 좀 그게 네. 되게 아쉽더라고요. 그런 쪽으로 좀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방송 활동이나 그 문제에서도 약간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 조작된 사건을 갖다가 대외적으로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뭐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언론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사실관계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노력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모든 언론들이 외면한다는 거예요. 실례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사법농단의 이 시작점이었을 때 이것이 사실은 그 파장이 결국은 양승태 구속까지 갈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신이 있었거든요. 왜냐하면 저희 사건만 하더라도 조작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내막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사하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문제는 거기까지 갈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, 그래서 이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또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끝까지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 대법원 앞에 천막을 쳤어요. 근데 뭐 모든 언론사에서 다 외면하더라고요. 근데 예를 들면은 그 민변에서 그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해요. 우리 바로 천막 옆에서. 그러면 거기에는 기자들이 막 엄청 와가지고 막 촬영도 하고 기사를 땁니다. 근데 저희가 바로 이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은 기자들이 싹 빠져버려요. 그래서 진짜 취재 안 하고요. 예.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은 민변 하기 전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민변 전에도 한번 해봤어요. 근데 또 다음 바로 이어서 이제 민변이 한다고 하니까 그 기자들이 엄청 많이 와 있어요. 방송국 기자고 뭐 카메라 다 들이대고 있는데 다 주변에 빠져 있다가 우리가 끝나고 나면은 또 바로 민변이 온다 그러면은 기자들이 쭉 와가지고 사진 찍고 뭐 그냥 그 영상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 언론사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, 우리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외면하고 있고 뭔가 불편해한다라는 시선을 갖다가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언론에서 계속해서 뭔가 외면하고 모른 체 한다라고 하는 것들, 자꾸만 뭔가 거부한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안 하는 것 진보 언론도 그렇게 느껴지시나요?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죠. 왜냐하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보 언론 그러면은 뭐 한겨레나 경향신문이나 뭐 다른 여러 이제 미디어 매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끔씩 달아주는 그 미디어도 있긴 한데 거의 잘 달아주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. 근데 왜 그렇게 키고 하세요? 이게 괜찮아요.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. 예. 근데 왜 그 언론사들에서 다뤄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요. 네. 어쨌든 이슈화되는 어떤 큰 문제에서 벗어나 있어서 그런 건지, 네. 아니면은 그 전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네.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언론들의 신뢰를 네. 계속 쌓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. 그런 어떤 관계가 네. 없었던 건지, 아니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언론에 밀려나고 네. 또 계속 뭐라 그래야 돼, 휘용놀이 속에 네. 계속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, 내라는 모습으로 계속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.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고 네. 또 앞으로도 이걸 해결하려면은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가지고요. 네. 왜 그런지에 대해서 혹시 분석은 해보셨는지. 글쎄 제가 뭐 중앙당에서 일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. 중앙당이 뭐 언론하고의 관계가 어떤지는 사실 뭐 잘 알 길이 별로 없습니다. 근데 언젠가 한번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. 왜 언론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고 잘 다뤄주지 않는지라고 하는 질문 한번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. 저도 섭섭한 감정만 가지고 있었고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
깊게 고민해 본 적은 없거든요. 근데 이런 유사한 이렇게 강의를 갖다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분이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고민을 저도 깊게 해본 적이 있었고, 그때 제가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말씀드렸던 거는 뭐 보수 언론이야 말할 것도 없고, 거꾸로 보수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인터뷰를 따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자꾸만 또 이렇게 역으로 좀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계되는 지점도 없지 않아 있는데, 뭐 진보 언론들은 저 역시도 왜 잘은 모르겠지만 가끔 가다가 오히려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서 자기 자체 신문사에 대한 논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. 이제 우리가 잘못 왜곡된 보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보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진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이제 경향신문인가 기억이 정확치 않는데 감옥에서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데서 오는 거에 대한 자기 어떤 그때 같이 뭐 결과적으로 일조했던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건데, 왜곡된 정보든 뭐든 간에 그것을 다뤄지는 데서, 근데 뭐 그런 것에 대한 뭐 제 개인적인 소심한 생각으로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건지, 아니면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서 그 팩트에 대해서 본인들이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다루는 건지, 그건 제가 알 길은 없습니다. 그럼 거꾸로 이제 그 언론사한테 물어봐야 될 내용인데 왜 안 달아주는지. 근데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뭐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는 게 사실이고, 이미 이 사법농단에 대한 이런 실체가 좀 드러나고 있는 것만큼 보다 좀 적극적으로 언론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고 진실을 좀 빨리 더 밝혔으면 좋겠다,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저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질문을 드려보면, 제가 어떤 현장에서나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은, 사실은 뭐 통진당이나 이석기 의원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, 그러니까 어떤 언론이나 아니면 대국민들을 향해서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아주 진보적인 사람들이고 진보적인 곳에서 이제 중심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도 요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발을 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. 그리고 제 생각에는 통진당 쪽이나 이석기 의원 쪽도 이게 오히려 여러 가지 연대해서 활동을 하는데, 우리가 좀 더 드러나면 저 사람들이 싫어할 것들을 좀 알기 때문에 약간 워워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,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그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때는 나름 열심히 활동하시고 이러기는 할 텐데, 이제 그게 조금만 같은 진보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좀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오히려 사실은 되게 명확하게 다른 어떤 뭐 사건 피해 단체 사건들보다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나 통진당 같은 경우 아주 문건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사건이어서 이런 부분들 그 사람들이 진보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지 않을 텐데, 그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같이 확 당겨서 힘을 실어주는 것에 뭐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들이 너무 이렇게 한 발 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닌가. 근데 좀 더 그럼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, 제가 4년 살고 감옥에 나왔는데요,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당은 해산됐고, 그 다음에 새로 만들어진 당이 민중당이 만들어졌는데, 저 자신도 가입하는데 주저하게 되고, 그 다음에 지역에서 같이 통합진보당, 민주노동당 시절을 함께했던 후배들도 저한테 이 가입하라고 하는 거에 대한 권유를 안 하더라고요. 본인들은 가입해 있는데요. 아니, 본인들이 다 만들었으니까 다시 이제 당을 이제 힘을 모아 다 만들었으니까. 근데 그 감옥 나오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. 아까 얘기했던 억울한 마음이 있죠. 억울하게 감옥 갔다 왔으니까. 또 한편에서는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당이 해산당하고 많은 당원 10만 당원들이 많은 고초를 겪었잖아요. 거기에 대한 뭔가 미안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나와가지고 뭐 바로 당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당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, 내 자신이 다른 이 당에,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전에 없던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. 또 한 가지 무슨 말을 들었냐면은, 나와서
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도와주신 분들도 이 사회의 지도 인사들이 많이 계셔요. 이 원로 선생님들이.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제 인사도 드릴 겸 또 계속해서 감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도 드릴 겸 인사를 다녔는데, 거기에는 뭐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또 종교 지도자 분들도 계시고, 근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는 모양이 좋지 않다. 아직은 때가 아니다. 분위기가 안 좋다. 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희들이 막 이 피해 당사자들이 움직이려고 해도 지금은 너희들이 억울해도 지금은 나설 때가 아니라 지금은 이 사회에서 외곽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위축되는 부분들도 있고, 억울하지만 아직도 뭔가 이 사회에서 더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이런 고민을 좀 증대시키는 것도 없지 않아 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이게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늙은 충고 같아요. 늙은 충고. 뭐냐면은 지금 계속 이 문제 많이 되고 있는 용어인데, 이 피해자다움이라는 거 있잖아요. 마치 이거는 너 피해자인데 좀 피해자다워야 되니까 좀 너무 나서지 마. 보기 안 좋아. 이거랑 뭐가 달라 사실요? 그러니까 저도 너무 같은 생각인데, 이게 오늘 3.1절 특사 때문에 저도 이렇게 막 기사 난 것들 댓글들을 좀 찾아봤거든요. 그랬더니 이제 뭐 아무래도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, 그러니까 원체 너무 어렵게 정권을 바꿨던 터라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, 이게 조금 불안한 요소들은 자꾸 제하고 싶어하는 게 경향이 있는데,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진짜 피해자다움 이런 거 빼고 더 정확하게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되는데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? 아니 지금까지 진보 인사들이 정치공학적으로 안 한 적이 언제 있어요? 옛날부터, 그러니까 80년대부터 90년대. 그래서 되게 뭐가 있어. 근데 지금 정권 같은 거 어떻게 바꿨어요? 촛불로 바꾼 거잖아요 사실요. 정치공학을 바꾼 게 아니라고요. 그런데 정치공학을 바꾸지 않은 이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유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계속 또 이거를 정치공학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서로 희생해야 돼. 이석기 억울하지. 그러나 더 높은 대를 위해서, 현 정권 잘 되기 위해서 지지율 낮아지면 안 되니까 지금 정권이 무너지면 자한당 또 올라가니까 그냥 여기 좀 희생하라. 이런 정치공학으로 뭐가 되겠어요?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공학이 된 게 뭐가 있어? 이렇게 해갖고 잘 됐어 지금까지? 이런 정치공학이 될 때 정치공학이 싸워가지고 맨날 지는 거지.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안 되는 거고. 근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 거야 도대체?